자, 지금까지 중국 현장에서 영사가 하는 일들을 쓴 책은 경험을 통해서 쓰인 내용보다는 통계와 수치 뭐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강원 법무사가 이 책을 쓰게 된 원인, 그 이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내가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진실은 바로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이다.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은 중국 동포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일이라면 언제든 앞장서서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특명 재외국민을 보호하라. 네, 이강원 법무사의 이 책을 보고, 또 오늘 마침 5월 9일이어서 이 책 속에 제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읽었던 책 내용, 중세 유치원 통학버스 2017년 5월 9일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웨이하이 한국학교 개교시, 이 11명의 천사들,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식 개교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웨이하이 한국학교는 한중수교 후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가장 먼저 진출한 웨이하이 지역 한국 교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일로 유치원 버스 참사 희생을 계기로 5월 9일 11명 희생자 보상금을 비롯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설립 자금을 마련한 동포 사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짧은 기간에 기적처럼 개교를 할 수가 있었다. 오늘은 5월 9일인데요. 네, 밖에 주럭주럭 비가 내립니다. 이 봄비인가요? 마지막 봄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또 무더위가 시작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비가 내릴 이런 가운데서 또 오늘 제가 방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요 책을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 책은 제가 좀 받아본 지가 한 2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직접 저한테 이렇게 서명까지 해서 받았는데, 미안해 책을 늦게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러니까 중국 칭다오에서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로 활동을 했던 이강원, 현재는 지금 법무사님이십니다. 이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전라남도 영광이 고향이고요. 1970년생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쪽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시고,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중국어과, 중국어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경찰청 본청 광역수사팀장. 네, 어떻게 보면 수사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교부의 청도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로 파견을 해서 2015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한 4년간 영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특명 재외국민을 보호하라, 이 책은 아마 영사로 활동을 하면서 중국 칭다오에서 겪은 그 생생한 현장 리포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니까, 참 책을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크게 썼죠. 특명 재외국민을 보호하라.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 있으면은 정말 그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외 나가 있는 영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해외에 나갈 때는 거기에 이제 영사하고 잘 알게 되면은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면은 이 로밍을 하게 되면 영사 콜센터 늘 이렇게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급한 일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영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 수사 전단팀이고, 그리고 중국어도 이제 공부도 하셔서 중국어도 이렇게 능통하게 하시고, 이 책을 보니까 이 청도에서 활동해서 그런지 우리 조선족 동포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조선족 동포.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접촉하고 만난 조선족 동포하고 중국 현지 뭐 칭다오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서 접촉한 이 조선족 동포, 뭐 여러 가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지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특명 재외국민을 보호하라,
이 책을 쓴 이광원, 지금 법무사님, 칭다오에서 이 4년간 근무하면서 총영사로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한 권을 책을 엮었는데, 이 책을 제가 오늘 다 소개해 드리긴 어렵고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데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현장에서 영사가 하는 일들을 쓴 책은 경험을 통해서 쓰인 내용보다는 통계와 수치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광원 법무사가 이 책을 쓰게 된 원인, 그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내가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진실은 바로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이다.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은 중국 동포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일이라면 언제든 앞장서서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김용욱 교수의 또 청다오에서의 강연한 그런 이야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은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화합은 중국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김용욱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선족 동포들은 영화 이 청년 경찰에 등장하는 왜곡된 인물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풀어주고 싶었다. 결국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교포들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때 본격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손을 잡을 때 서로 이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청도에서 영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냅니다. 근데 중국 동포와 또 이렇게 관련된 책에서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책에는 여기 조선족 동포들하고 같이 얽히고 설킨 또 도움을 받았던,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 현지에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 사고를 풀어나갔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쪽으로 또 갔던 이 한국인과 관련돼서 여러 이 사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 해외에 나가면은 이런 각종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이런 사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있겠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제 관심을 갖고 비중 있게 쓴 게 제 1장입니다. 11명의 우리 천사들을 기리며라고 하는 1장이 있으나, 11명의 우리 천사들을 기리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2017년 5월 9일 그때 중세 유치원 통학버스가 불이 나서 그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11명의 어린이들이, 아이들이죠, 유치원 학생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한국의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중국 조선족 아이가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이 5월 9일이죠. 2017년 5월 9일 아침부터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오전 11시 50분경 중국 웨이하이 한인상공회 김종유 회장으로부터 급박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 영상이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무렵인데요. 웨이하이시 고기술 개발구를 출발한 중세 국제학교 유치부 차량이 타오작과 터널을 통과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안이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고 통학버스에 있는 지도교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여러 방면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 영사님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서 조치해야 할 듯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분명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는 즉시 이수존 총영사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상황을 긴급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2017년 저도 이때 이 사건을 뉴스로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짤막하게 청도에서 이런 큰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 그런 이렇게 전했던 소식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직접 영사로서, 담당 영사로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이강원 영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영사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 책에다가 그때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청도에서 오신 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중국에 이제 청도에 이제는 동포분인데, 여기는 외하이죠, 외하이. 그러니까 청도에서 가까운 외하이 위에 위쪽인데, 그래서 이때도 중국 동포들이 이 사건 때문에 많이 또 걱정도 하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 있는데, 한번 이강원 총영사님이 쓴 글을 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 그날도 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오늘도 또 같은 날입니다. 이 비가 내렸습니다. 11시 50분. 네, 지금이 어떻게 되죠? 12시 40분입니다. 연가 날짜는 같은 시간, 네, 1시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전심도 걸은 채 무작정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보았다. 이 통학버스가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 대략 오전 9시 전후이고, 이 터널을 통과하는 데에는 출근 시간임을 고려하더라도 채 5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오가 다 되어 가도록 통학버스에 같이 탑승한 지도교사와 연락이 닿지 않고, 더군다나 터널 입구가 중국 공안들에 의해 통제되었음에도 우리 아이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제발 내가 예상한 그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동하였다. 네, 이강원 총영사의 그 당시의 심정입니다. 이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웨이하이 타오작광 현장까지는 약 300km 이 거리. 아무리 빨리 달려도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그렇죠. 청도에서 웨이하이까지 거리니까요.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이 가득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웨이하이 중세 국제학교 행정실장, 김종유 한인회장, 최현철 영사협력원, 또 웨이하이시 공항국, 웨이하이시 정부 의사판공실 관계자 등 모든 인명을 동원해서 상황을 체크하면서 취득한 내용을 총영사관에 보고하였다. 공간사고대책반에서는 외교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 대책반을 꾸려나감과 동시에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대응하는 체제로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현장으로 이동 중이 날아든 비보라는 또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양주임도 최초로 청취한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동서 웨이하이시 고기술개발구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4세에서 7세 어린이를 포함하여 총 11명의 원화를 태우고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중세국제유치원을 이동하던 통학버스가 교통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서 통학버스에 이 탑승 중인 원화 11명과 차량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중국인 인솔교사는 중화상을 입고 인근 웨이하이 시립병원에 이송되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11명의 원화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파악된 상황을 총영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나의 보고를 받은 이수존 총영사는 긴급히 이를 수집하여 웨이하이 현지에 현장주의본부를 설치하고, 또 총영사관과 현장주의본부의 역할 분담을 조율하게 하였고, 외교부에 긴급 전문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 대응팀 파견 여부에 관한 검토 건의를 했다. 이 중국 정부와의 협조 체제 구축 및 언론 대응 방안도 필요한 조치 내용을 빠짐없이 지시함으로써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오랜 기간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경험했던 외교관으로서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신속한 조치였다. 네, 이수존 이 총영사. 이제 이수존 총영사에 대해서도 이강원이 법무사님이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안 이 총영사를 하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든지 잘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다룰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후 3시경 웨이하이시 정부 징후이 시장 사고 브리핑을 좀 들었다는 색이고, 보니까 웨이하이시 정부는 09시경 터널 내부에서 쓰레기 청소 차량하고 통학버스가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내용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사고 발생 시 신고를 접수했고, 공안 및 송안당국 구조대원 등이 출동해서 구조작업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사망한 원화 중에 한국인이 4명이고 중국인이 7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인 7명도 역시 다 이 한국인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 중세 국제학교 모두 한국인들만 입학이 허락된 이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된 11명의 연화 모두는 우리 국민, 그러니까 한국민 자녀가 확실했다는 거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이제는 피해자의 부모들이 한중 국제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일부 복수국적 이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중국에서 복수국적자를 중국적자로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 7명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국인이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강원 그 당시에 영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린이 희생자 명단 확인한 경우가 연화 11명 중 한국 국적은 모두 10명이고 나머지 1명만이 중국 교포 자녀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운전기사가 아마 이제 그때 유치원 학교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갑자기 이제 해고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여기 나오는데요. 네, 볼까요? 여기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번 참사는 학교 측의 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은 운전기사의 방화가 원인으로 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가 앞 차량에서 추돌한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차에 불을 저질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차죠. 그거하고 이제 버스하고 이렇게 추돌 상태에 있어 부딪혀서 사고가 났죠. 그리고 나서 이 운전기사가 학교에 앙심을 품고 그만 이 통학버스에다가 불을 저지른 거예요. 야, 이거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네, 거기다 불을 질렀다. 뭐, 아이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운전기사가 이렇게 고의로 불을 질러서 했다는 것도 다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17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니까 한 8년 전 얘기입니다. 5월 9일. 네, 오늘이 5월 9일이죠. 네, 그날 비도 이렇게 내리는 그런 날이었다고 하고, 네. 참 중국 위하이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오늘 이 책에 이렇게 읽어보고 좀 다시 한번 그 당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강원 법무사님이 이 책 쓰게 보면 이 11명의 천사들을 기르며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을 볼까요? 쭉 뭐 요거는 사고 발생 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한 40일 이상 뭐 여러 가지 사고 수습이라든가 보상관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연결식이 2017년 6월 17일 오후 7시에 방화사건의 희생자 합동 연결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건 발생 40일이 지나서야 외화시 교회의 한 중턱의 외화이시 비니관에서 합동 연결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학생들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중세 유치원, 네, 학교를 설립을 했다는 겁니다. 학교. 사고 이후 많은 교민과 동포 사이의 후원과 노력으로 웨이하이에 있는 한국인 학교가 생겼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개교한 학교였다. 이 새로 개교한 학교 입구에는 11명 천사들의 모습이 담긴 동판이 걸렸다. 네, 이 동판이 바로 이 동판입니다.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1명의 아이들을 희생하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 웨이하이에 최초로 한국 국제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됐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추모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볼까요? 2017년 5월 9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아침, 사랑하는 11명의 소중한 천사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별이 된 우리 천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김가은, 김서진, 김현우, 박나연, 또 왕예박, 이상률, 이승연, 이지혜, 또 임연아, 정승빈, 최명우, 네, 11명의 이렇게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세월, 우리 모두에게 참아내기 힘든 아픔의 시기였고 우리 천사들이 생각날 때면 가슴 한쪽이 사라지는 저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웨이하이 한국학교 개교시, 이 11명의 천사들,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식 개교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웨이의 한국학교는 한중수교 후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가장 먼저 진출한 웨이하이 지역 한국 교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일로 유치원 버스 참사 희생을 계기로 대한민국 교육부,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국 교민, 웨이하이시 정부의 지원으로 개교하게 되었다. 이 웨이하이 학교, 한국 학교의 개교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한국 학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월 9일 11명 희생자 보상금을 비롯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설립 자금을 마련한 동포 사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짧은 기간에 기적처럼 개교를 할 수가 있었다. 웨이하이 한국 학교는 유치원 통학버스 방화 사건 이후 유가족은 학교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해 보상금 전액을 기부하고 동포사회도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한 결과 현지에서 약 156만 위안을 마련을 하였다. 그래서 한국 교육부도 신속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운영 승인 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였고 개교 지원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장을 포함해 14명 교사와 함께 제외 한국학교 최초로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웨이하이 한국학교 개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 11명의 천사들의 희생으로 그 싹을 틔우고 대한민국 정부 웨이하이 한국학교 설립 추진이 교민, 동포사회의 염원을 담아 설립된 웨이하이 한국학교가 향후 이 명문학교로 발전하는 한편 많은 글로벌 인재들을 배출하여 한중교류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하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한다. 네, 상당히 뜻깊은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웨이하이에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 당시하고 지금 좀 상황이 좀 많이 변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한국 학교가 지금도 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5월 9일날 웨이하이에서 유치원 한국인 학생들을 큰 사고였죠.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 유족들이 보상받은 거 다 한국인 학교 설립하는데 다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하니까 더 가슴이 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하이에 가면은 중에서 최초로 한국인 국제학교가 생겨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가슴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책에는 제가 더 오후에 2시에 이강원 법무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강원 법무사님이 구로 이쪽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두고 또 변호사들과 함께 해서 또 국내 체력 없는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 법률 상담과 여러 또 지원 활동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터뷰를 또 하게 된다. 그래서 인터뷰를 갔다 오면 또 인터뷰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